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이철재입니다. 현재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국방 관련 현안을 취재하고 있는 현장 기자입니다. 제가 국방TV로부터 출연을 요청받으면서 강의 주제를 3개의 부대로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어느 미군 얘기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8월의 일입니다. 미국 공군의 트래비스 샌퍼드 하사가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군에서 동성훈장, 브론즈 스타는 전투 지역에서 영웅적이거나 훌륭한 업적을 보인 장병이 받는 훈장입니다. 샌퍼드 하사는 2010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의 미군 기지에서 벌어진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대단한 활약상을 보였습니다. 미군 공적서에 그의 활약상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는 M249 분대 지원하기로 탈레반에게 강렬한 화력을 선사하고 옆에 싸우던 해병대원이 쓰러져 총상을 입자 그에게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이제부터 그의 특수한 보직에 특수한 임무가 나옵니다. 샌퍼드 하사는 전투 중에 측정기구를 꺼낸 뒤 풍량, 풍속,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실어 현장으로 날아오는 응급헬기에 현지의 기상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샌퍼드 하사는 응급헬기가 도착하자마자 탈레반의 총탄속을 뚫고 부상병을 헬기로 나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국가는 험준한 산악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헬기와 같은 항공기를 띄울 때는 현지 기상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샌퍼드 하사는 특수작전 기상팀 SWOT 소속 대원입니다. 이들 대원을 일명 웨더맨, 기상예보관이라고 합니다. SWOT는 2008년 만들어진 미국 공군 소속의 특수부대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항공기 비행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게 SWOT의 임무입니다. 폭격이나 물자 투하, 공수작전,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상 관측소가 아주 드물 뿐더러 기상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SWOT가 전투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기상을 관측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SWOT의 부대명을 2019년 4월 특수정찰 SR로 바꿨습니다. SR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게 미국 공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은 SR의 훈련에 공중 낙하, 수중 침투, 생존 기술, 장거리 사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SR의 장비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망원경인데요. 흔히 망원경은 적진을 관찰하는 데 쓰이지만 SWOT, SR 대원들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살펴보는데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신 거는 휴대용 풍속계입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특수부대는 어렵고 힘든 훈련을 하는 부대라고들 일반인들이 오해합니다. 특수부대는 훈련의 강도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비특수부대와 나눈 기준이 아닙니다. 특수지전이나 비정규전 임무를 가진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특수부대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수한 임무입니다. 비정규전과 특수전에 관련된 임무가 특수한 임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특수작전, 정보작전, 데터러 작전, 특수구출작전, 특수작전 지원작전 등이 있습니다. SOWT에게 특수한 임무는 전투가 벌어지는 오지에서 비행이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따르면 특수작전 지원작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수한 임무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부대로 편지되진 않더라도 정말 특수한 임무를 맡은 부대들을 쭉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항공함포 연락중대 앵글리코는 무전기가 주무기인 특수부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앵글리코의 임무는 항공, 지상, 해상 화력 지원을 협조 조정하는 부대입니다. 항공 포격이나 포병, 함포 사격에 앞서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정확한 포격을 유도하는 게 이들의 임무입니다. 앵글리코 부대의 표어는 하늘에서 번개를, 바다에서 천둥을, Lightning from the sky, Thunder from the sea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륙작전은 육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하는 종합적인 군사작전입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앵글리코가 있기 때문에 적진에 상륙한 아군 해병대는 제대로 화력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잘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앵글리코의 활약상이 워낙 잘 알려지고 있어 미국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 육군을 지원하는 임무도 종종 맡아서 작전에 투입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미 해병대 앵글리코가 서해 5도의 하나인 백령도와 연평도에
와서 우리 해병대와 함께 연합 항공 화력 유도 훈련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인데 미군 기준에서 보면은 앵글리코는 특수부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정식 특수부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앵글리코 대원이 되려면은 낙하, 레펠, 고무보트 기습작전, 특수정찰 침투 및 퇴출에 숙달하는 과정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미 해병대는 현재 6개 앵글리코가 있다고 합니다. 6개 중대. 또 다른 특수부대는 미 육군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입니다. 별명은 나이트 스토커, 우리말로는 밤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별명에 걸맞게 야간 비행에만 특화한 부대입니다. 나이트 스토커가 처음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1980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테헤란 현지에 있는 미 대사관을 습격해서 인지를 억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지미 카터인데요. 미국이 인지를 구출하라는 작전 명령을 내리고 이에 특수부대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이 작전 이름이 이글 클로 독수리 발톱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군 특수부대는 수송기로 이란 사막에 간 뒤 현지에서 직결해서 헬기를 갈아타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특수부대를 태운 헬기가 갑자기 공중급유기와 충돌하면서 작전은 결국 실패하게 됐습니다. 작전 실패의 원인은 낯선 지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갑자기 일어난 모래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처절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미군은 저고도 침투 비행과 야간 비행 능력을 고도로 갖춘 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청설한 게 나이트 스토커였습니다. 나이트 스토커가 항공사라 비유한다면은 이 항공사의 주요 고객은 미군 특수부대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할 때 해군의 특수부대인 대북으로도 나이트 스토커가 모는 헬기를 타고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나이트 스토커는 미 육군 중에서 최고의 베테랑 헬기 조종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대입니다. 나이트 스토커는 별명에 걸맞게 야간 작전을 아주 잘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한밤중 맨눈으로 저공 훈련을 하는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야시경도 쓰고 훈련을 하겠죠. 나이트 스토커가 야간 훈련을 벌이는 영상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야간에 야시경으로 보고 있는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CH-47 치누크 헬기죠. 치누크 헬기가 공중급유를 받는 장면입니다. 헬기가 공중급유기에서 통해서 급유를 받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것도 야간에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비행 실력이 아주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수한 부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95 민사여단입니다. 이 95 민사여단 역시 미군 특수부대의 하나입니다. 이 특수부대의 임무는 미군 특수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95 민사여단의 전신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된 부대죠. 그러다가 1974년 이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2006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특수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심리작전과 함께 민사작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제95 민사여단 부대원들은 주로 파견 나간 현지의 군인이나 경찰을 훈련하거나 지형을 분석하고 주민들을 치료합니다. 필요한 상황이면 전투에도 직접 뛰어듭니다. IS의 대원은 이렇게 부대 패치에 에어본, 공수마크가 있습니다. 공수훈련을 받고 공수작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군의 제193 특수작전 비행단의 전공은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집단의 의식에 작용을 해서 적의 전투 유사를 줄이거나 없애고 또는 의식을 조작하는 전쟁 형태를 말합니다. 이 부대는 심리전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송기인 C-130 허큘리스를 개조한 EC-130 커만도 솔로입니다. 커만도 솔로는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방송국입니다. 이 커만도 솔로 안에서 라디오는 물론 TV 전파도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의 방송 전파를 차단해서 방송을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민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스모크 점퍼라는 특수소방대입니다. 산불이 나면은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거나 아니면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뒤 불을 끄는 소방대원입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공수소방대가 필요한 거겠죠. 스모크 점퍼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미군이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은 제555 공수보병대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대의 특징은 장교에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흑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 전쟁터는 미국 밖 해외가 아니라 미국 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서부의 산림지대였고요. 주적은 산불이었습니다. 흑인으로 만들어진 공수대대가 왜 산불을 진압했을까요? 1944년부터 45년까지 일입니다. 일본은 그 기간 동안 모두 9,000개가 넘는 기구폭탄을 미국 땅으로 보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을 직접 공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 궁리한 끝에 기구에다 폭탄을 매달면은 이게 기류를 타고 바다를 건너 미국 땅에 떨어지면서 불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기발하다는 생각보다는 기괴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일본이 미국 땅에 보낸 9,000여 개의 기구폭탄 중에서 1,000개 남짓의 기구폭탄이 미국 땅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흑인으로 이루어진 공수대대는 555대대는 일본의 기구폭탄 때문에 일어난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의 산악지대 산불을 진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산림청사나 7개, 토지관리국 산하 2개, 모두 9개의 스모크 점퍼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역사 속의 특수한 특수부대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제23 특수부대 본부입니다. 이 부대의 부대원은 화가, 광고 전문가, 무대장치 디자이너, 무선통신사, 엔지니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규모는 한 1,100명 정도인데요. 이 부대의 전문은 기만 작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군인 독일군에게 마치 대규모의 군대가 집결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독일군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풍선을 만든 탱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4명이서 풍선 탱크를 들고 다니는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탱크와 장갑차, 트럭이 움직이는 소리를 대형 스피커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사는 갑자기 많은 무전을 쳐서 미군 부대가 공격 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바퀴 자국이나 흙먼지도 일으켜서 독일군을 기만하는 작전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대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라인간 동학작전에서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경우 독일군이 상륙 예정지인 노르망디에서 관심을 쏟지 않도록 연합군의 대규모 상륙군이 다른 곳에 상륙하는 듯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라인강 도하 작전에서는 역시 3만 명의 미군이 모인 것처럼 독일군을 속였습니다. 독일군은 엉뚱한 것으로 병력을 보냈는데요. 피해는 3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대단한 활약성을 펼쳤지만 1996년까지도 비밀로 지정돼서 이들의 활약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을 벌였는데요. 미국이 소련과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일 경우에 이 부대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소련이 부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독립 다큐멘터리인 고스트 아미, 유령 부대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스트 아미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인데 이 부대의 적절한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헐리우드 영화 중에 머니먼치맨, 세계의 작전이라는 게 있죠. 조지 클루니와 맷 데이먼이 나오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전쟁 중에 독일의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나 헤르만 게링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 야욕 때문에 점령지 유럽에서 찬란한 예술품을 훔치는 과정이 많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행방불명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인 프랭크 스톡스가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해서 역사학자, 예술 전공자 등을 모아 머니먼치맨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이들은 연합군의 진격로를 따라다니면서 사라진 예술품, 주로 명작들을 수색하고 찾는 게 임무였죠. 이들 덕분에 렘브란트,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아주 유명한 미술사에서 대가를 이룬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쟁의 함화로부터 보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보존됐습니다. 자, 2차 대전에 의해서 1960년 월남전으로 들어가시죠. 1960년대 미군이 월남전에 뛰어들자 큰 낭패를 봤는데요. 공산 게릴라는 베트공을 찾으러 정글을 수색하기만 하면 발자취를 감춰서 아예 찾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베트공들이 땅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굴은 길이가 250km가 넘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베트공 땅굴 위로 미군이 융단 폭격을 퍼붓거나 땅굴 속으로 군견을 보내거나 아니면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굴 속 베트공이 물에 잠겨 익사하도록 둑을 터뜨려 물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트공은 이 같은 미군의 시도에 다른 환기구를 뚫어 최루탄 가스를 빼내거나 기발한 대비책을 만들어가지고 미군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베트콩 땅굴을 수색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문제는 베트콩이 땅굴 수색을 막기 위해서 입구에 함정을 놓거나 보초가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땅굴 수색을 전문하는 특수부대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게 터널 레츠, 땅굴주의입니다. 터널 레츠에 지원하려면 강심장을 가져야겠죠. 그 어두운 땅굴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렇지만 특수부대가 아니지만 정규전을 수행하는 일반 전투부대도 제법 특수한 부대가 있습니다.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전차, 장갑차가 일반화되면서 기병대는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병대는 의존형 부대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부대 명칭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군의 제1기병사단이 있는데요. 말이 기병부대이지만은 사실은 기박부대입니다. 물론 제1기병사단은 부대의 전통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대 일부를 남겨둬서 행사에 동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으로 하면 기병대기가 달라집니다. 인도 육군의 제61 기병대는 국내 질서 유지 작전에 참가하는 실제 기병대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에도 2개 대대 규모의 기병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외진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길이 없거나 아예 무너진 곳에서 말 대신 차량을 운전하면 통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모는 기병대가 아직 필요하다고 이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 자리 잡은 국가인 칠레에도 기병대가 아직 있다고 합니다. 일본 육상자에 대한 오토바이 정찰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헬기를 통해서 쉽게 공수될 수도 있고요. 기동성 덕분에 은밀하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술이 가능합니다. 이 부대의 훈련 과정 중에 주행 중 핸들에서 손을 놓고 사격을 하거나 손 놓고 양손으로 사격을 하거나 오토바이 내린 뒤 재빨리 오토바이로 엄폐물로 삼아서 사격하는 훈련도 합니다. 이 부대의 오토바이는 특수 오토바이인데요. 일반 휘발유와 대신 쉽게 불이 안 붙는 디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 오토바이, 별의별 탈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유별난 탈 것을 보유한 부대를 논하자면 러시아를 빼면 섭섭하지 않을까 합니다. 러시아 해군의 북해함대 합독전력사령부는 북극권 지역을 방어하는 육해공군 합동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지상군 중 핵심인 제200 독립기계화 보병여단은 북극 환경에 생존할 수 있는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부대의 장비로서는 전차, 장갑차도 갖고 있지만은 훈련 때 개썰매와 순록썰매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대는 스키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별의별 특수부대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일부 방송에서 전직 특수원이 나눠서 겨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좋아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만 프로그램 속에서 나오는 전직 특수부대원은 자신이 속했던 부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특수부대마다 주요 임무와 역할이 제각각 다릅니다. 또 같은 임무와 역할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전장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특수부대의 쓰임은 그냥 재미로 봤으면 합니다. 요즘에 특수부대는 나라를 뛰어넘어 합동으로 훈련하거나 교환 교육을 서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라면 그 나라의 특수부대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얘기겠죠. 매진말이 길어졌습니다. 전인범 장군이 특수부대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특수부대란 특수한 임무를 위해 특수한 훈련을 받고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부대. 특수부대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국군 방송을 보시는 병사 여러분은 24시간 내내 국토와 국민의 지키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특수부대의 정의를 살려서 본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특수부대의 하나라고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이철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책은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송웅정 감독의 신념과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축구와 교육, 그리고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지침서가 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의 빛나는 응원.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 장명수. 그녀의 또 다른 이름 밀라논나. 유연한 소신을 가진 그녀의 인생 내공이 담긴 에세이인데요. 성공보다는 성장을 권유하며 무해한 영감을 주는 우리가 닮고 싶은 어른으로서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온 인생의 이야기.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입니다.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는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시인, 수녀, 가수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도문을 엮은 책으로 우리네 삶 곳곳에 묻은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현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입니다.